현재 일본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은 중국에게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했다가 공개적으로 거절당해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항문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에게 일본인을 항문 검사 대상에서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일부 일본인이 중국에 도착한 뒤 항문 검사를 받았다는 정보와 함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라며 해당 요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요청에 중국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것이죠. 일본의 자존심이 상하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미 연초부터 중국과의 교섭을 끝내 해당 검사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 측 방역 요원이 직접 분변 샘플을 검체,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라며 일본보다 한 발 앞선 외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에게 물먹은 일본에게 보란듯이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빠른 백신 계약, 훨씬 많은 백신 물량 확보로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은 요즘 자꾸 헛발질만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1년 가장 최우선으로 목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일본에 입국할 예정인 외국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을 위해 일본에서는 신이 내린 어플을 창조하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이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는 이 어플은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방역을 시행하는 한국의 자가격리 어플을 카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국의 그것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깔면 그간 존재했던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사전에 백신 접종을 했든 말든 그냥 이 어플만 폰에 깔려 있으면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겨 일본 시내를 활보할 수 있게 되는 무적의 어플인 셈이죠. 하긴 이렇게 대단한 어플이니 개발하는데 800억 원의 예산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것마저도 최근 아사히 신문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특유의 하청의 구조로 어플이 만들어져 대부분의 예산은 최상위 업체와 중간 업체들이 커미션으로 챙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든 어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4개월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어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분석 후 통보해주는 최첨단 기능을 넣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긴급 문자로 서비스되어 굳이 어플로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일본이 야심차게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어플인데 4개월 넘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의원들마저 대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헛소리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판기 문화를 알면 일본이 얼마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자판기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전역에 있는 자판기들이 1년에 창출해내는 매출만 해도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이 창출하는 매출과 맞먹을 정도이죠. 그런데 유독 2020년에는 자판기의 매출이 급등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로 시민의식이 높은 일본 국민들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판기 이용을 선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있는 일본인이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입국해도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한국보다 더 일찍 백신을 계약했고 물량도 일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은 한국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추월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놈의 관료주의가 역시나 그 원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규제개혁상이 백신 접종의 총대를 잡아 말 그대로 초스피드 백신 접종을 이뤄내겠다 공언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보다는 고노다로가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가장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만을 믿고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고노다로가 제 아무리 혁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의 피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일본의 수많은 탁상공로 정치인 중 한 명이기 때문이죠. 지휘봉은 자신이 잡았을지언정 백신 접종의 시행은 결국 아랫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일본의 첫 번째 문제는 백신 접종 쿠폰입니다. 한국의 경우 백신 접종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이미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류로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제도라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는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일본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마이넘버라는 것을 통해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를 카피하는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일본 국민들 중 마이넘버를 신청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택한 방식은 백신 접종 쿠폰을 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사기업에게 쿠폰 인쇄기를 빌려서 쿠폰을 프린트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상당한 딜레이가 발생했죠. 다음은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는 가정에 백신 접종을 쿠폰을 보내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일본의 인구를 일일이 분류하여 노인이 사는 가정을 골라 사람이 일일이 편지를 작성했고 편지 봉투 안에는 백신 접종 쿠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서와 동북으로 길게 뻗은 일본의 지형 특성상 이들의 집에 우편이 도착하는 데에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 도착한 백신 접종 쿠폰을 보건소에 들고 간다 하더라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쿠폰의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을 일본의 한 사기업에서 개발하게 됐는데 이것에도 역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특수 단말기는 또다시 각 지방의 보건소에 뿌려졌고 보건소의 담당자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쿠폰을 확인하고 쿠폰을 특수 단말기로 찍어 이 사람이 진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마저 심심하면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라도 발생하면 절차를 중시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일본 공무원의 특성상 기껏 찾아온 어르신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국은 백신이 들어온 후 계획대로 빠른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혹시 모를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코로나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설비도 계속 증강시키고 있죠.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아직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인데요. 총 3천만 명분에 달하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언제까지고 해외 물량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한국 특유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파미셀 등의 국내 기업이 모더나와 화이자에 백신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을 만큼 원료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산 설비만 갖추어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백신 양산이 가능합니다. 자신들의 자금력만 믿고 거북이처럼 태만해진 일본은 훨씬 열악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